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 삶은 아주 평범하고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결혼 10년 차 주부, 남편은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희 사이엔 예쁜 딸아이도 있었죠. 남편은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딸아이와 놀아주고,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를 즐기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20년 지기 절친 미경이가 있었어요. 미경이는 거의 저희 집 식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주 들락거렸고 남편과도 격이 없이 지내는 사이였죠. 가끔 셋이서 같이 술잔을 기울이거나 식사를 할 때면 제가 살면서 이렇게 완벽한 가족과 친구를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제 일상이 영원히 이 평온함을 유지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행복이라는 거품 속에 감춰진 아주 작은 균열을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그저 저는 평범하게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완벽하다고 착각했던 제 일상이었죠. 이 완벽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서 쌓아 올려진 것인지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일에 치여서 피곤한가 보다,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하면서요. 하지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잠깐 거실에 나갈 때도 늘 손에 쥐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꿨더라고요. 전에는 제 생일이거나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었어요. 물어보면 그냥 보안 때문에 바꿨다고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또 야근이 잦아졌어요. 예전에도 야근은 했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늦는 건 아니었거든요. 주말에도 갑자기 회사 일로 나가는 일이 늘었고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밥도 차려주고 피곤한 남편에게 힘내라고 격려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보다는 묘한 불안감과 의심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남편의 달라진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죠.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섣부르게 판단하기 싫어서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마치 눈덩이처럼요. 남편의 수상한 행동만큼이나 제 마음에 찜찜함을 안겨준 건 바로 친구 미경이의 잦은 방문이었어요. 전에는 저랑 같이 수다 떨고 놀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집에 없을 때도 남편과 약속을 잡고 온다는 거예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와서 저녁을 같이 먹거나 제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집에 들렀다 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좀 당황스러웠죠. 가족 같은 친구이고 남편과도 친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제 눈에 띄는 묘한 기류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셋이 같이 있을 때도 남편이랑 미경이가 저 모르게 눈빛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을 여러 번 받았어요. 제가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시선이 마주쳤다가 제가 보면 자연스럽게 돌리는 듯한 그런 행동들이요. 심지어 미경이가 저한테는 하지 않던 농담을 남편에게는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설마 미경이가? 아니야. 말도 안 돼. 20년 지기 친구인데 내 남편이랑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저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애써 의심을 지우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경고등이 깜빡이는 걸 막을 수가 없었죠.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피어나는 이 불안감이 단순한 오해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불안은 점점 더 저를 옥죄어 왔답니다. 두 사람의 묘한 분위기는 제 마음을 갉아먹는 독처럼 느껴졌어요. 점점 쌓여가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 저는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남편 차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가기 전에 차 안이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직접 청소하기로 했죠. 조수석에 앉아 시트 밑을 닦아내는데 손에 뭔가 딱딱한 게 걸리는 거예요. 뭘까 싶어서 손을 더듬어 꺼내보니 조그만 볼펜 모양의 물건이었어요. 순간 이게 뭐지? 싶었죠. 자세히 살펴보니 소형 녹음기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예전에 업무상 중요한 미팅이나 인터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작은 녹음기를 샀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또 차 안에 두고 내렸네. 하고 생각했어요. 평소 남편은 물건을 잘 흘리고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그냥 무심코 주워서 이걸 어떻게 켜는 거지 하면서 이리저리 만져봤어요. 그리고 녹음 버튼이 보이길래 혹시 모르니 꺼져 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러봤죠. 그때까지도 제 머릿속에는 어떤 불길한 상상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이 업무용으로 쓰다가 깜빡하고 두고 간 평범한 물건일 거라고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그 순간에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고장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내 잡음이 섞인 채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몇 마디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남편의 목소리와 미경이의 목소리였어요. 너무나도 친숙한 목소리들이었지만 그 내용만큼은 저에게 너무나도 생소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속삭이는 그들의 목소리. 그 속에는 저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와이프 얼굴 보니 역겹더라. 조금만 참아. 곧 자유로워질 거야. 그 여자 진짜 눈치 없지 않냐?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우정, 10년 동안 함께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어요. 제 눈앞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믿었던 남편과 가족 같았던 친구가 저 몰래 이렇게 추악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죠. 배신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녹음기 속 두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다정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시작된 관계처럼 느껴졌어요. 제 세상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제 귓가에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20년 우정이 무너지는 소리, 그것은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과 절친의 목소리가 뒤섞인 그 녹음본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내 남편이 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어떻게 이런 대화를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듣고 또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저의 귓가를 파고들었죠.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고 심장이 너무 아파서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엉엉 울었네요. 제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잔인해서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제 행복한 결혼 생활, 견고하다고 믿었던 우정,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제 세상은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제 속에 독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대로 주저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쳤어요. 눈물을 닦고 거울을 보니 퉁퉁 부은 얼굴이 너무나도 처량해 보였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만한 법률 상담을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기로 다짐했죠. 블랙박스 영상, 남편과 친구의 통화 내역, 혹시 모를 메신저 대화까지 정말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밤잠을 설쳐가며 노트북 앞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몰라요. 제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 고통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힘들게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독한 마음을 먹었으니 실행에 옮길 차례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미경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물론 남편에게도요. 집안 분위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꾸몄죠. 테이블에는 미경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차려놓고 심지어 제가 제일 아끼는 예쁜 접시들까지 꺼냈어요. 애써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하는데 제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능청스러운 얼굴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철저하게 평온한 척 연기해야 했어요.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와 친구인 양 행동하는 게 정말이지 지옥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 고통을 꾹 참고 있었어요. 계획했던 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디저트 타임에 모든 걸 터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와 따뜻한 차가 놓인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싹 지워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들이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가 겪었던 고통보다 훨씬 잔인할 테니까요. 디저트가 나오고
두 사람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죠. 어머, 나 정말 재밌는 거 들려줄게. 그리고는 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가 요즘 관심 있는 팟캐스트라도 트는 줄 알았는지 남편과 미경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내 그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 거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두 사람의 얼굴은 순간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미경이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죠.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아주 차분하게 그동안 제가 모아둔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통화 기록, 그리고 제가 확인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혼 소송 준비는 다 끝났어. 그리고 너, 미경아, 너한테는 상간녀 소송까지 들어갈 거야. 제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제 눈빛은 아마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거예요. 그들의 비겁한 눈물과 변명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마땅하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저는 홀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 승리로 끝났고 남편과 미경이에게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물론 돈으로 제 마음의 상처를 전부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이 저에게 준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는 치르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어요. 밤에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절망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미뤄왔던 여행도 다니면서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두려웠지만 하루하루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아픔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도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